안녕하세요. 카우드 튜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19TV의 19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심오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자동차 모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 보험 관련해가지고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갈아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러한 내용들을 손님들한테 좀 이런 어떤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자 이 영상 찍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원래 제가 D사에 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어요. 그게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운전자 보험이 개정됐다 해가지고 다시 또 H사로 보험을 제가 갈아타게 됐습니다. 네. 이 보험을 또 갈아타게 된 계기는요, 어떤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보험사를 어쨌든 갈아타게 됐어요. 형님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 보험 된지 10년 넘었어. 한 15년 됐을걸? 그러시는데 이게 보험이 무조건 오래됐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암보험이니 생명보험이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니까는 일단 개정된 법안, 그런 법에 맞게끔 보험을 들어놓으셔야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M사죠. 이번에 세 번째로 등장해요. M사로 제가 보험을 갈아타게 됐습니다. 이게 불과 지금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한 2, 3개월 만에 지금 이런 어떤 일들이 몇 번이고 지금 반복된 과정이거든요. M사에 제가 보험을 갈아타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조사를 받게 돼요.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서를 간다거나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새로운 보험에 이런 보장 내용이 있더라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이 보험을 제가 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걸로 가지고 인해서 전문가님을 모시고 어떤 내용이 보장되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해당 사항이 되는지 그런 부분 좀 따지고 묻고 정확하게 한번 짚어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번에 진짜 험난한 길을 들어오면서 보험을 든 것 같아요. 맞죠. 몇 군데 그러니까 몇 군데를 옮겨 다니긴 했는데 결론적인 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그 보험 설계사님들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져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요. 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도 어디까지는 이 보험을 들 때까지는 소비자잖아요. 그럼요. 보험 설계자분들도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님들 궁금하신 게 보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니까,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쏙쏙 쪽집게처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무슨 문제였느냐? 첫 번째, 다들 형님들 아시겠지만은 이 법은 현재 그 민식이법으로 해서 2020년 3월 25일 날 안전운전 위반법 법안이 생겨가지고 이 법이 따로 신설이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식이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매일 민식이법 하는데 솔직히 운전자 보험 관련해가지고 저는 운전자 보험이 있으니까 솔직히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뭐가 필요하나? 뭐가 필요해야 되나? 그냥 뉴스니까 그냥 흘려보내고 저런 게 있구나, 저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구나 라고까지만 알고 있었지, 내가 실질적으로 들고 있는 보험이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지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조차도 각인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런 보험 들 건데요 이렇게 하는 문의가 제 주변에 없어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이 보험을 들려고 하면서 여러 군데를 제가 질문하고 주위 분들한테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들 하나 가지고 뭐라고 했냐, 운전자 보험? 나 한 10년 됐어. 나 한 15년 됐는데? 왜?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서 중요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오해가 생겼던 부분. 첫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에 관련해서 보험사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정 보험사마다 여기 이 보험사는 얼마, 이쪽 보험사는 얼마라는 걸 좀 해주시긴 하는데, 중요한 게 이게
보험이 최근에 들으셨던 분들에게만 이런 내용이 해당이 돼요. 그 전에 있던 보험 10년 되신 분, 5년 되신 분 아무 해당사항이 안 되더라고 이게. 맞아요. 아예 그런 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형님들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을 들었다. 근데 내 보험이 이렇게 갸우뚱하시면 벌써 안 되시는 거예요. 벌써 안 되시니까 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들었던 제 그 전에 설계사. 네. M사죠? 네, 그렇죠. M사. 와, 네. 이 M사 머리 엄청 아팠어요, 저. 이것 때문에 상담사 연결을 불과 5번이나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분은 한 3군데를 문의를 했고요. 네네.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 받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으로 가정해 볼게요. 5천만 원이면 100% 준다. 네, 100% 준다 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거 간단하게 이 보험사 설계분들이 이렇게 뭐 하시면 이런 거 막 이렇게 프린트 많이 해와요. 프린트를 많이 해오는데 100% 지급해 준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요. 100%를 언제 지급하냐는 거죠. 그쵸. 지급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지급을 언제 하죠? 지금 현재 이 보험사에서는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023년 네. 1월 달부터 보험 가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변호사 선임 비용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선지급으로 일단 2,500을 선지급을 합니다. 일단 네. 50%를 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네.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사건이 종결된 후에 그러면 50% 나머지를 네, 지급해주는 그쵸. 건가요? 그거에 따라 후지급으로 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를 지급한다가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50%를 선지급하느냐? 그쵸. 아니면 음. 내 돈을 먼저 100%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내가 청구를 해서 받느냐? 보험사는 다 똑같습니다. 100%를 다 지급한다고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이 금액을 언제 주냐가 중요해요. 왜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길게 설명을 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법규도 굉장히 세지고 이제 무거워지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도 그냥 알아봐도 막 1,000만 원을 그냥 육박하더라고요. 뭐 1,000만 원도 있고 뭐 2천만 원도 있고요. 더군다나 막 몇천만, 지금 5천만 원 보장한다는 내용이요. 진짜 5천만 원짜리 변호사를 써야 할 그런 상황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금액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사고 나면 첫 번째 문제되는 거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 벌써 조사를 받았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거 갖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과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와 대동하에 조사를 받는 거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집니다. 에이. 제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보통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1,0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한다 하면은 보통은 500만 원을 먼저 주고 그쵸. 이 사건이 종결된 후에 5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요. 네네, 맞아요. 네, 나는 이제 변호사 선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와봤던 분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변호사비를 1,000만 원 줘야 된다고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면 내 돈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변호사비가 변호사 그 선임 비용을 50%를 지급을 해준다고 하면 500만 원 주고 그럼 내 돈 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M사에서 약관대로 한다고 그러면 100%를 준다고 하니 저는 1,000만 원이니까 그럼 1,000만 원을 M사에서 다 주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아차쿠나 나중에 이거를 깊게 따지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했더니 100% 지급을 하는 건 맞다니까요. 근데 앞부분이 빠진 거예요 지금. 참 미안하더라고요. 저한테 솔직하게 설명을 네. 해주신 건데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신 건데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내가 오해를 한 건지 근데 구조적으로 그 M사에서 설명해줬던 것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충분히 오해하실 수도 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 하여금 약간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집착을 했냐면요. 뒤에 나오는 다른 보장 내용들은 비슷비슷해요.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운전자 보험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느냐의 이 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 이런 문제점이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갑자기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목돈이 확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사마다 내용은 다 똑같은데 앞전에 있는 이 내용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느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느냐가 차이가 있더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그 운전자 보험에 관련해서 네. 전문가답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이 부분요. 어떤 보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자동차 보험이 있으니까 네, 운전자 보험은 필요 없다. O, X. 저는 X죠. 그쵸. 필요하죠, 솔직히. 네. 예, 아무리 운전자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은 좀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운전자 보험을 아직 혜택을 못 받아봤지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네네. 사고가 났을 때 모든 걸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큰 웬만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다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네,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람 살면서 모르지 않습니까? 큰 그쵸.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꼭 내가 운전 잘한다고 그래서 뭐 저거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꼭 자동차 보험만 있어서 다 커버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솔직히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이랑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제가 네네. 개별적으로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네.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민사적 책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형사적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네. 그리고 운행하고 관리하면서 각종 접촉사고라든지 네네. 그런 사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피해 보상을 하는 게 자동차 보험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네. 교통사고 형사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 교통사고가 뭐냐면 중대법규 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상의 사고가 났을 때 형사 책임을 짓게 됩니다. 네. 형사 책임을 진다는 거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중대법규 위반 사고 중에 네. 12대 과실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대 과실이라는 거는 정확히 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12대 중과실 사고란 네네.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 여부랑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처벌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12대 중과실 사고가 어떤 거가 있냐면요. 12대 중과실. 중과실이니까 네. 뭐 음주운전? 음주운전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뭐 속도 위반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속도 신호 위반 위반 같은 것도 들어갈 네네네.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하시네요. 그런 거 말고 뭐 또 있나요? 그러니까 12대니까 뭐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일단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고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네네네. 형사적인 책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호위반, 속도위반이 있었죠. 네. 제가 10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중앙선 침범, 네네네. 그리고 앞지르기 위반, 네. 그리고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네. 그리고 보도 침범, 네.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 위반, 네. 그리고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 있고요. 네. 그리고 12대 중과실에서 제가 2가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거는 제외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 네. 그리고 음주운전 했을 때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이 12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벌금 관련한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네. 보험에서 제가 네.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운전자 보험이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다거나 네. 아니면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네.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해서 대인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러면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일 때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12대 중과실이 됐다든지 피해자의 부상 등급에 따라 이제 그게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대물 사고가 났어요. 네. 사람이 아닌 대물 사고에서도 벌금이 있는데 그거는 500만 원 이하에서 벌금이 있어요. 일반 뭐 인사사고가 아닌 운전하다 차를 받았다 해도 네. 벌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단 12대 중과실에 있었을 경우에 네네네. 그리고 지금 운전자 보험이 제가 2천만 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옛날 보험이 그랬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2천만 원까지는 벌금이 나와도 네. 보장해준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20년 3월 달에 민식이법이라는 걸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3천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그럼 보장을 네. 해준다. 지금 보험, 운전자 보험은.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으면 네. 3천만 원으로 올려줘야겠죠. 아. 근데 기존 보험으로 2천만 원이 있었으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제 돈으로 1,000만 원을 보태서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옛날 보험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법령에 따라서 갈아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보니까 무조건 갈아타야 될 수밖에 없는 보험이더라고요, 이게요. 네, 맞아요. 진짜 돈 엄청 들어가게 될 수도 그럼요. 있으니까요. 네네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는 게 좀 궁금한데 그것도 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운전자 보험 3대 필수 특약이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는 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형사 합의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금 네. 그 부분이 잘 네네네. 되어 네. 있는지랑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그 세 가지는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형사 조사가 들어가고 형사 처벌에 감경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과 저희가 합의를 봐야겠죠. 재판까지 안 가려면. 네. 그러면은 그 상대방과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지급되는 네. 보상 금액인데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12대 중과실 네. 보상이 있겠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그 법령에 따라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환도 금액이 있었어요. 네. 누구는 5천만 원 되어 있으신 분도 있고요. 네. 누구는 1억 되어 계신 분들도 네. 있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험사에서 가입해주는 한도 금액은 2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2억까지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보험료를 내지만 네. 누구는 2억까지 보장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아. 그리고 누구는 같은 금액을 내도 5천만 원 한도로 되어 계시면 그만큼밖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한 거. 네, 무조건 2억까지 보장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담보 하나가 더 있어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에 네. 6주 미만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그 부분도 네. 이게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보니까 예전에 보험들을 들었던 것과 지금 들은 보험의 그 차이점을 이 부분에서도 딱 알겠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사 합의금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6주 미만의 형사 합의금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1,000만 원 미만에서 한도 내에서 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전치라는 거는 병이 완전히 고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체 6주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는 재활 기간이 아닌 네. 집중 치료 기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집중 치료 기간. 네네. 그럼 하나 궁금한 거. 네. 여기서 집중 치료 기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병원 가면 처음에 이렇게 의사님께서 뭐 몇 주 이렇게 진단을 내주시잖아요. 네네. 4주라는 진단을 만약에 내주셨어요. 네. 내주셨는데 치료를 한 달간 받아보니 네. 그래도 몸이 더 안 좋은 거 아직도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네네. 제가 여기선 치료가 안 될 것 같으니 다른 병원도 옮겼는데 네. 여기서 한 2주만 받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서 네. 2주가 또 추가로 진단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4주 진단인가요? 6주 진단인가요? 그 부분이 솔직히 애매모호한 건 네.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초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초진.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리기가
쳐서 6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초진 기록으로 4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그때 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네. 이제 실질적으로 네네. 뭔가 이렇게 보험사에서 하는 어떤 법규 안에서 네. 심사라는 뭐 그런 거를 통해서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보험 설계사도 중요합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네. 그 내용을 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죠? 갑자기? 그냥요? 여기에서 6주 미만인 때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타박상이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앞면에 뭐 찢어진 상처. 야, 찢어졌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 정도 한 4주 통상적으로 한 4주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발목의 삔 그리고 인대 파열. 무섭다. 파열하니까. 네, 그 정도까지가 이제 6주 미만의 사고일 확률이 그것도 크죠. 6주나 되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길긴 기네요. 맞아요. 제가 많이 다쳐봐서요. 그러시군요. 근데 6주 이상이 되면 이제 좀 골절, 네. 그리고 어깨 탈구, 그리고 뭐 이제 사고로 이제 좀 인한 세지네요. 네, 수술 그런 부분들로 이제 중상해로 갔을 때가 말 그대로 진짜 중상이네. 네, 맞아요. 그 6주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팩트, 네네. 교통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서 운전자 담보 안에 2억이라는 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1,000만 원 한도 내에 6주 미만의 담보가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담보가 꼭 있어야. 그럼요. 저 있나요? 있죠. 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내용이었던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보험 들 때 잘 알아보고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잘 물어봐야 되고. 네. 그래서 6주 미만, 6주 이상 요거 자체가 문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쵸.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으셨죠, 형님들? 이런 내용들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고 보험을 들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네네. 운전자 보험은 어떠한 조건이나 따지는 거 없이 바로바로 다른 회사로 갈아탈 수가 있나요? 갈아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시긴 하는데요. 네네. 운전자 보험을 들기 전에 네.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냐면 1개월 이내에 네. 입원을 했는지 수술을 했는지 그리고 계속 치료를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패스가 된다고 하면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네. 이제 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벌금이 2천만 원이 있는지 1,000만 원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벌금은 12대 중과실 그리고 6주 이상의 중상해 네. 그리고 사망사고 시 발생을 할 때 네. 벌금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네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술쿨존이 아닐 때. 네, 아닐 때. 아닐 2천만 원. 맞습니다. 네. 2천만 원 이내에 가능하고, 근데 술쿨존일 때는 3천만 원. 네, 맞습니다. 정확히 잘 나 들으셨네요. 이거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보험에 관련해서. 그래서 2천만 원인지 2천만 원을 있으시면 안 되고요. 네네. 3천만 원 한도에 네. 그 담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민식이법이 네. 개정되면서 네. 그 이후에 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은 3천만 원일 확률이 큽니다. 네. 그나마. 네네. 근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많으세요.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물벌금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대물. 네네. 그래서 2천만 원 한도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물벌금이라는 게 없거든요. 내 돈 주고 내야 되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대인은 3천, 그리고 대물은 500이라는 게 훌륭하십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보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운전자 보험 든 게 그냥 빠져나갈 구멍 없이 그냥 철미하게 들은 그런 보험이네요, 저한테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던 얘기 중에 다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변호사 선임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운전자 보험 특약에서 제일 네. 중요한 필수 네. 특약이죠. 네. 세 번째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12대 중과실이라든지 네. 그걸로 사고 그리고 네, 네. 사망 사고 그런 걸로 인했을 때 네. 피보험자가 어쨌든 혼자 가서 네. 어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피보험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현 시점으로 했을 때 보장 금액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든지 그리고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가게 되죠. 네네. 그러면은 형사 합의를 가게 될 경우에는 어디를 가죠? 경찰서를 처음에 경찰서 가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죠? 뭐 검찰로 가겠죠. 네, 검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안 끝나면 이제는 정식 재판으로 가게. 징역사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이고야.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 네. 예전에는 경찰 조사가 아닌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안 끝나고 검찰에서도 안 끝나고 검찰에서 우리 재판하자라고 했을 때 정식 재판으로 가야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쓸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그것도 500만 원짜리. 네, 그쵸. 네. 500이면 500, 네네. 아니면은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네네네. 그 한도에서 쓸 수 있는데, 현 시점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네. 대부분 솔직히 검찰까지 가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거의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네.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네. 왜냐면 상황이 급박해서, 그냥 어버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형사합의라든지 죄가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렇다 보니 이젠 경찰 조사 갈 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네네, 처음부터 맞아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종하에 네. 가서 조사를 받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는 이야기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해서 저 대신 이제 조사 진술을 해주는 네, 거예요. 대변을 해줄 수 있으면 그만큼 유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정식 재판에 변호사를 쓰느냐, 아니면은 지금은 경찰 조사를 받아도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느냐. 그 11개 보험사 중에서도 네네. 몇 군데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맞아요. 야, 이것도 굉장히 잘 알아보고 보험을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해주긴 해주는데 어느 시점에 해주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를 몇 프로 지급하는데 몇 프로를 선 지급하느냐 후 지급하느냐 그 차이점처럼 네네. 중간에 빠졌어요. 내용이. 맞아요. 중간에 내용이 빠지듯이 이것 또한 변호사비를 지급을 하긴 하는데 네네. 이게 예를 들어서 경찰서 조사 받을 때부터 해주는 거냐 아니면 네네. 검찰에 가서 해주는 거느냐 아니면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나오는 거냐. 그쵸. 이 상태에서 굉장히 저는 이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당시에 첫 번째 직면하는 이 문제점에서부터 이걸 잘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였어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맞아요. 일반 이 보험을 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금액도 금액이고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짚고 설명을 잘 듣고 꼭 이 보험 설계자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프린트물로 딱 설명해 주시는 요대로만 믿으셔서는 안 된다. 요 안에 있는 내용의 요 부분을 정확히 따지시고 보험을 들어라. 못 믿으시겠다? 그러면은 요 이제 아래 자막에 나갑니다, 형님들. 예, 여기 신은아 설계자님한테 설명 자세하게 듣고 요 부분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이 긴 설명인데 굉장히 아주 팩트적인 부분만 딱딱딱딱 집어 오셔가지고 설명을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촬영하는 네. 중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네. 형님들 보시기에 지금 아주 한 15분, 20분 간단하게 보실 거예요, 이 내용을. 근데 저희 지금 몇 시간 동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만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형님들 카오디오 튜닝하는 사장이 어떻게 된 게 갑자기 보험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역을 넓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보험을 드는 입장에서 이번에 이러한 일들을 겪어보니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내 주위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 그리고 보험 설계자분도 친구도 있어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며칠 걸리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까지 물어본 사람이 없을 때, 왜? 자기는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냥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이에요. 판매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두꺼운 이 책을 다 열거할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그런 어떤 설명에 관한 것만 설명을 해줄 뿐이지, 너가 몇 프로가 지급이 되고 어느 시점에 지급이 되고 이런 사항들을 솔직히 다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네. 요 아래 형님들, 예, 요 아래 이렇게 조금 나갈 거예요. 예,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하셔가지고 좀 물어보시고, 또 뭐 보험 드셔도 좋고요. 저한테 뭐 떨어진 거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9TV 구독자 여러분들, 가전제품 구매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아마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가격, 그리고 크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고려하는 부분은 아마도 에너지 등급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험 계약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보험 등급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 내용, 아씨. 왜? 불법 유턴도 중앙선 침범이죠. 뭐 음주운전 이제 내가 터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 잡았는데. 그러니까.